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문학 갈래복합 두 번째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시조와 사시남정기 소설 두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시조와 고전 소설이 같이 제시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사설 시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따로 없는 시조는 이렇게 앞에 몇 어절을 제목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조의 제목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파격적으로 길어진 사설 시조입니다. 사설 시조는 사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많이 깨져 있고요. 중장은 완전히 길어진 형태를 보입니다. 시조의 형식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당시의 평민들이 주된 작자층이고요. 그래서 작자 미상인 작품이 많아요. 평민들이 창작을 하다 보니 내용이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시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안과. 나무도 바윗돌도 없어요. 나무와 바윗돌은 까투리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까투리가 숨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까투리는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바로 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 까투리는 곧 매에게 먹히겠지요. 그러니까 까투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급박하고 조급하고 새카맣게 타들어 가겠죠. 이렇게 초장에서는 곧 죽을 처지에 놓인 까투리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으로 갈게요. 이 사설시조에서는 중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법이 아주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이거든요. 중장은 일단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도사공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사공은 뱃사공의 우두머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선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장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천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일천석을 배에 싣고 있어요. 무언가 곡식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닻을 잃었어요. 닻을 잃으면 배가 한 곳에 정박할 수가 없죠. 용총도 끊어졌어요. 돛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돛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돛대까지 꺾였어요. 이걸 배라고 치면 여기 펄럭이는 천을 달고 있는 이것이 돛대죠. 이게 아예 꺾여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돛도 없어지겠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키까지 빠져버렸어요. 키는 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데 돛도 없어지고 키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고요. 안개까지 뒤섞여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것도 아니고 갈 길이 천리만리 남았어요. 그런데 사면이 검어서 어둑하니 저물었어요. 천지는 적막하고 사나운 파도까지 치는데 수적이 나타났습니다. 해적이 나타났어요. 해적은 배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죠. 그러니까 지금 체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도사공이 처한 위기 상황입니다.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계속 겹치고 있죠. 관련 사자성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자성어 활용하는 문제는 이 사설시조에서 단골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중요한 표현법 한번 점검해 볼게요. 무엇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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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문장의 의미가 점점 더 강해지거나 정도가 심해지거나 하는 걸 점증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뻥 튀겨서 설명하고 있어요. 과장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사법이 여러 가지가 쓰였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 중장에 쓰인 표현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다른 작품을 예로 들어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도사공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하겠죠?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까투리 못지않게 심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이겠죠. 이렇게 중장에서는 도사공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투리의 마음, 도사공의 마음 비슷한 건 알겠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종장에서 종결이 됩니다. 엊그제 임여인 내 아니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화자는 엊그제 임과 이별했는데 이러한 내 마음과 어디 견줄 수가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견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은 견줄 수 없다. 즉, 내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장과 중장에서 까투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을 제시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내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까투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을 제시한 겁니다. 이 둘의 마음이 아무리 새카맣게 타들어 봤자 지금 내 마음만 못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임을 여의었다라는 이 표현에 등장하죠. 여의다라는 말은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멀리 떠나보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리 이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화자는 임이라고 표현된 이 대상과 이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시조는 표현법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까투리의 안, 도사공의 안과 비교해서 내 안이라는 이 자기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런 참신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시남정기 공부해 볼게요. 사시남정기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의 주인공이 드러나죠? 바로 사씨가 남쪽으로 멀리 떠나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씨가 왜 남쪽으로 쫓겨나죠? 바로 교씨의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씨가 쫓겨난 후의 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 사씨가 쫓겨난 일이 초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기 전에 사시남정기 대략의 줄거리는 알고 계셔야겠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영상을 보면 절반도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사시남정기의 주요 인물은 바로 사씨, 그리고 교씨, 그리고 이 교재에는 한림이라고 등장하는 유연수라는 남자입니다. 사씨는 유연수의 정실 부인이죠. 첫 번째로 결혼한 정식 부인이고요. 사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씨가 손수, 교씨라는 첩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씨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씨 역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 교씨는 지금 처지가 애매해지게 돼요. 그래서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고 자기가 정실 부인이 되려는 이야기. 그것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사시남정기는 당대 숙종이 자기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옥정,
장희빈으로 유명하죠. 장희빈을 왕비로 삼은 이런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수는 숙종에 해당하고요. 사씨는 당시 쫓겨났던 인현왕후를, 그리고 교씨는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왕비 자리에 앉았던 장옥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까지 기본으로 깐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줄거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씨는 착한 사람의 전형적 인물이고요. 교씨는 악한 사람의 전형적 인물이고 이 유연수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능력이 우수하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모자람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사씨가 쫓겨나는 장면이죠. 12. 옆에서 시중드는 계집종이 사씨를 계단 아래 이끌고 와서 사당 앞에서 절하도록 했어요.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집을 나간다라는 걸 조상께 인사를 드림으로써 표하는 거예요. 자, 친지들이 사씨를 배웅하는데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씨가 왜 쫓겨나냐면 교씨가 모함을 했기 때문인데 사씨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 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씨를 눈물로 배웅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모함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때의 부인은 사씨를 가리키죠. 고전 소설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동일하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나올 때 체크해 놓으시고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부인께서는 몸을 보증하세요. 잘 지내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씨는 감사해 하면서 말하죠. 죄인을 위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사씨가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씨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 자기 덕이 부족해서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를 위해서 사씨를 가리키죠. 멀리 나와 송별해 주시니 감사하다. 하지만 만나기를 바랄 순 없다. 다만 이나 사씨의 아들이거든요. 잘 보살펴 주시기만 바란다. 그랬더니 이나를 돌보던 유모가 통곡을 하고요. 사씨가 자기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죠.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새어머니는 교씨를 가리킵니다.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사씨는 지금 이 집을 나가면 자기 아들을 다시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사씨가 이야기해요.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다. 이때의 둥지는 기울었죠. 쫓겨나는 사씨를 의미하고 알은 바로 이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씨는 자기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설명했지만 교씨는 이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있죠. 장주입니다. 자기 아들이 유씨 가문의 후사를 이을 건데 이나는 교씨의 눈엣 가시겠죠. 이나를 해치려고 할 거예요. 나의 죄악이 무거워서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애에 다시 엄마와 아들로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씨가 이렇게 말해요. 소사께서 돌아갔을 때 내가 따라 죽지 못했고 자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따라 죽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에 연연하겠는가? 포대기에 쌓인 내 아들에게 연연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씨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들과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여기서 소사는 뒤에도 나오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소사는 사씨의 시아버지입니다. 사씨를 매우 아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떠나니까 이나가 울부짖으면서 따라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달래면서 떠나게 됩니다. 사씨는 집을 떠나고요.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와 여자 종만이 사씨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교씨가 이제 정실 부인으로서 위용을 뽐내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씨는 아까 사씨가 인사를 하고 나갔던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씨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죠. 화려하게 장식한 관을 쓰고 있고요. 여러 장신구들이 빛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씨의 외양을 통해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씨가 정실부인이 되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노비로부터 교씨가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씨가 자기가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죠.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다를 것이다. 너희들 똑바로 해라. 그 중에 늙은 하인이 이야기를 하죠. 사씨가 여러 해 동안 이 집 주인이었는데 지금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인정상 배웅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씨가 그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사이의 정이니 배웅을 하여라 하고 허락을 하고 여러 종들이 큰 길로 따라 나서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사씨가 가마를 멈추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 사람도 잊지는 말아주게. 새 부인은 교씨를 말하고 옛 사람은 사씨를 말하죠.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모함을 받아 쫓겨나는 처지에 새 부인을 힘써서 모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사씨가 어진 덕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의 간접 제시죠. 그리고 원래는 사씨가 친정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신성은 사씨의 친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씨가 가마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사의 묘, 시아버지의 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 근처에서 조그마한 초가집을 얻어서 여기서 살게 됩니다. 주위의 풍경이 상당히 쓸쓸하지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사씨 집안의 소공자, 즉 사씨의 남동생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을의 친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남동생은 누나와 함께 의지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씨와 사씨의 남동생의 우애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누나가 집에 오지 않고 이렇게 허름한 초가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씨가 대답을 하죠. 이 부분은 바로 사씨가 친정으로 가지 않은 이유니까 확실히 염두에 두세요. 자,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 두 번째,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친정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림, 남편입니다. 남편 또한 현명한 군자니까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즉, 나를 다시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신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남편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다는 게 여기 드러나죠.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즉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시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갚고 싶다라는 것이죠. 방금 여기 사씨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 등장했습니다. 남동생은 다시 부탁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집에 돌아가서 종 2명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돌려보내죠. 사씨 집에도 하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씨가 있는 곳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사씨가 온 것을 보고 유씨 집안 사람들이 무난하고 존경해요. 사씨의 덕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게 됩니다. 사씨는 길쌈에 뛰어났기 때문에 품을 팔아서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고 그리고 갖고 왔던 약간의 장신구를 팔아서 자기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무렵에 교씨는 사씨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씨 집안의 묘 근처에서 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교씨는 분명 사씨가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잘못이 없기도 하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에 머무나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또다시 못된 짓을 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할림,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씨는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행인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고 게다가 그 땅은 유씨 집안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할 방법이 없다. 즉, 사씨를 내쫓을 명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할림이 사씨를 내쫓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씨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뒷부분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씨 남정기도 같이 공부했어요. 갈래 복합에 사설시조와 고전소설이 같이 등장했으니까 복합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앞에 사설시조와 사씨남정기는 큰 공통점이 없어요. 앞에 사설시조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씨가 쫓겨났을 때 사씨의 심정을 사설시조에 대응시켜서 그렇게 출제될 확률이 가장 클 것 같네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사설시조 문제 먼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1번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이별의 안타까움을 비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자, 임을 여의었다에서 이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비교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죠. 까투리의 안 그리고 도사공의 안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비통한지 설명하고 그것보다 내 안이 훨씬 더 아프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2번. 절박한 시적 자의 마음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과장법이 사용된 부분은 바로 이 중장이죠. 중장을 과장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결국 내 안,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2번 선지 역시 적절합니다. 3번. 서민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생활 언어를 사용한 사설시조이다. 이것은 사설시조에 관한 설명이고요. 적절합니다.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이 썼기 때문에 서민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당연히 생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4번. 기발한 착상과 점층법의 사용으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 임과의 이별을 노래한 시는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감정을 비유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사설시조에는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급박한 까투리의 처지, 급박한 도사공의 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이것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비교함으로써 임을 잃은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매우 기발한 착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장에는 도사공의 상황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도 맞기 때문에 4번 역시 적절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사시 남정기 문제입니다. 내용 확인 문제,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놨어요. 지문 전부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참고하면서 2번 풀어보시면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사씨와 사씨의 남동생은 우애가 매우 깊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씨가 묘 근처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남동생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다. 자, 이것을 보고 사씨와 남동생의 우애가 매우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 사씨는 시댁에서 쫓겨나면서도 어진 덕성을 잃지 않았다. 이 내용은 하인들과 이별하는 장면에서 드러나죠.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사람도 잊지는 말아달라 라는 부분에서 사씨의 어진 덕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씨의 시아버지는 생전에 사씨에게 매우 잘 대해 주었다. 이 부분은 사씨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후에 등장하지요.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라는 이 부분, 소사는 사씨의 시아버지고 후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생전에 시아버지가 사씨에게 매우 잘 대해줬음을 알 수 있죠. 4번, 교씨는 사씨를 배웅하려는 늙은 하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교씨의 평소 품성을 생각하면 맞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인들이 사씨에게 배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교씨가 허락을 했죠. 여기 이는 두터운 정인이 어찌 만류하겠느냐.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5번, 사씨는 자기 아들도 자기와 비슷한 처지가 될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이것은 이별하는 장면에 나오죠.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자기 아들도 쫓겨나게 될 것임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복합 문제예요. 가, 나 보이시죠? 가의 A를 나의 사씨라고 볼 때 사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A가 바로 가의 화자인 나거든요. 이것을 사씨라고 볼 때, 즉 가의 화자를 사씨라고 볼 때 사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 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나를 사씨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가에 초점을 두어서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내용이 선지에 있어야 그것이 정답이겠죠. 1번, 사씨는 남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원한에 사무쳤군. 원한은 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번, 사씨는 집에서 쫓겨나 수적을 만나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했군. 수적은 도사공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상상해서 만든 결과일 뿐이지 이 시의 화자가 직접 맞닥뜨린 대상이 아니에요. 3번, 사씨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처럼 허겁지겁 친정으로 돌아갔군. 매에게 쫓긴 까투리는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상해서 만든 존재일 뿐 이 시의 화자가 까투리랑 같다, 아니면 까투리처럼 허겁지겁 쫓겨나갔다 라는 이런 선지는 적절하지 않죠. 4번, 사씨는 의연한 태도로 집을 나왔지만 속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군. 4번이 정답이죠.
지금 이 고전소설 사시남정기를 보면 사시는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짐작만 할 뿐이죠. 그렇게 의연하게 집을 나왔는데 지금 이 사시가 가의 화자래요. 그런데 가의 화자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는 의연하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5번, 사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군. 복수에 관한 내용도 역시 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사설시조와 고전소설, 복합갈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